정 의원님, 네. 이 보니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이게 이 부분에서는 주사 아줌마 혼자 들어갔는지 아니면은 이 주사 아줌마라는 게 사실 정맥 주사나 영양제 주사 놨는 사람이지 이 성형 그렇죠. 시술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그럼 성형 시술은 누가 있는가? 바로 이제 방금 화면에 나왔던 김영재 원장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사람들은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야매 일종의 주치의도 모르는 야매 시술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제가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정도 추측은 해볼 수가 있는 게 예. 최순실 씨 집에 그 가사 도우미의 진술에 의하면 예. 뭔가 아무튼 이 주사약이 되게 많이 쌓여 있었다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지금 나와 있는 경우에 태반 주사, 뭐 프로포폴도 있는 예. 게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가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최순실 씨가 본인이 놓거나 아니면 예. 주사 아줌마 불러서 놓는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예. 근데 자기가 하던 걸 대통령한테 한 게 아닌가. 음. 지금 이런 의심이 가는 거지. 설마 저런 분들이 뭐 얼굴에 이거 예. 주사를 놓고 미용을 했다? 뭐 이것까지는 제가 그렇겠죠. 우리가 예. 추측은 못 하잖아요. 다만 지금 김영재라는 저분이 예. 지금 국회에서 진술하는 걸 들어보면 저분은 진짜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왜냐? 거짓말한다. 예, 본인 다 알고 있으면서 필러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예. 필러면 필러다 아니면 뭐면 뭐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지. 예, 전문가가. 예. 그리고 본인이 지금 그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어느 예. 정도까지는 본인도 인정을 했고. 그런데 뭐 필러인 것 같습니다. 뭐 예.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 뭔가 숨기는 거죠, 그 사람은. 지금 다른 뭐 언론 매체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이른바 저 주사 아줌마가 언론에 포착이 됐습니다. 최순실에게 늘상 최순실 가사도우미 증언대로 늘상 최순실 집을 들락날락하면서 최순실 자매에게 이 주사를 놔준 주사 아줌마 반대. 그 주사 아줌마 얘기로는 자기는 최순실을 놔준 적은 있지만 청와대 관저에 들어간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이영산 행정관의 이 정호성 비서관에게 보낸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그 주사 아줌마는 또 다른 주사 아줌마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들어가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 예. 이영선 행정관이 생각하기에 주사 아줌마라고 불리는 사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그 주사 아줌마로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간 건 맞는데 지금 그 보도에서 찾은 언론에서 찾은 그 주사 아줌마는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면 주사 아줌마로 불릴 수 있는 사람이 최순실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아줌마가 있다는 건데 예. 최순실 씨를 이영선 행정관이 전화기까지 닦아주면서 주사 아줌마로 부를 리는 없고요. 그러면 당연히 또 다른 아줌마가 있었을 것이라는 조금 추측이 되는 부분이고요. 예. 또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 그 성형외과 원장이나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의사들도 예. 여러 명을 조금 관련해서 소개해 준 스타일을 봤을 때 아마 이 비선 의료를 했다고 만약이 된다면 단정이 예. 된다면 이 주사 아줌마도 그 당황 상황이나 일정에 맞는 사람들을 여러 명을 또 같이 동원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면 저분이 부인하는 것일 수 있죠. 그 주사 아줌마가 나 굳이 청와대 간 적 없다. 예, 그러면 막 조사받으러 다녀야 되고 복잡하니까 괜히 여기에 끼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난 최순실은 했지만 난 청와대 간 적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죠. 예,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미용실 원장하고 이 주사 아줌마가 진실을 얘기한다면은 쉽게 그 세월호 7시간의 의혹 금방 풀리는데 이분들이 뭐가 무서운지 뭐 두렵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막 이러면서 진술을 좀 거부해. 이분들의 입을 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 두려워하죠? 국민 앞에 왜 예? 두려워하죠? 이거 얘기한 문자의 그 핸드폰 문자의 주인공이 이영선 행정관 아닙니까? 잡아놓으면 되죠. 이영산 행정관을 아니 본인이 주사 아줌마라고 써서 알려준 거 아닙니까? 받은 사람은 정호성 비서관이고. 두 사람 만나놓고 대조시켜서 누군지 밝혀내면 특검이 하는 거 맞아요? 예. 간단한 문제인데 본인이 입을 안 연다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증거 보강을 하고 여러 가지 하면 되지만 막상 본인들은 누군지 뻔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본인들이 정호성 뭐 문자를 이영산 행정관 주고받았는데. 알고 있죠. 예. 그리고 사실 이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의문을 제기하신 분이 있어요. 대통령이 들어가서 미용살 부서 머리를 한 게 왜 문제냐? 자, 그리고 대통령이 자기가 주사 맞고 싶어서 밤에 주사하는 사람 불러서 했는데 왜 문제냐?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대통령의 건강은요, 국가 기밀사항입니다. 국가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요. 예. 설사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야매로 이것 좀 나 좀 해달라고 했으면 몇 있는 참모들은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예. 하지 말라고요. 그거에 협조한 자체가 벌써 범법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주사권, 주사 아줌마 무슨 기체로 이게 들어가는 게 심각하다는 문제가 그만큼 대통령의 건강을 맞은 예. 시중에 그냥 아무나 하는 것처럼 지금 다뤘다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대한민국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나라에서는 진짜 있을 수 모욕 없는 중에 일이다. 큰 모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맥락에서 보면 주사 이게 필러 수술하는 것도 뭐 엄청난 진짜 이 반국가적 행위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범법 행위인데 대통령의 체혈을 잘 챙기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피를 뽑아서 외부로 반출해 갔다는 뜻이잖아요. 정말 예전에 막 냉전 시대 때는 미국 대통령의 용병까지도 이제 뭐 스파이들이 가져가가지고 아마 적대국 국가 원수의 피는 초특급 비밀일 겁니다. 다 할 수 있잖아요. 뭐 무슨 병에 있는지. 근데 저거에 저렇게 마음대로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저게 국기문란인 거죠. 아니, 근데 저게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거다. 예. 아니 그 최순실 씨가 사실은 그 대통령을 지시하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문고리 3인방은 최순실 씨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잖아요. 예. 그런 관계성 속에서 이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 기능, 뇌의 기능이 다 멈추는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이 무슨 어떤 사람인지를 다 잊어버렸다. 그다음에 예. 본인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체열도 막 늘 최순실이가 그렇게 했으니까 예. 그냥 박근혜 대통령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니고는 저 사람들 머릿속 예. 뇌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이영선 행정관의 이 문자는 사실 2013년도에 그 정호성 비서관에게 보낸 거예요. 저거를 미루어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나던 그날에도 밤에 야매 주사 아줌마가 들어가거나 야매 의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체열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고 단정하기 또 어렵잖아요. 어렵지만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 직무유기가 벌어졌고 시스템이 붕괴됐단 말입니다. 이거 사실 이게 사실이라면 의무실장부터 다 이거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체열을 한 것은 우리나라 법상으로도 국가 제2급 비밀이란 말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아무런 뭐 검증이라는 제재 없이 왔다 갔다 한 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 시스템이 붕괴된 상태에서 저녁에 야매 수술을 받았다 합리적 의심이 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세월호 당일 말고 그 다음 날 4월 17일 날 한 방송에서 이제 여기 주사 바늘 자국이 보인다라는 이제 사진 분석 자료를 이제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주로 이제 주사 아줌마가 들락날락거리는 시간이 이제 밤이라고 한다면은 4월 16일 날 밤에 대통령이 이 주사를 맞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지금으로서는. 그렇죠. 아까 말씀 주셨지만 지금 아까 그 문자가 2013년 5월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2014년 4월까지 똑같이 그런 행동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는 게 좀 무리다라고 말씀 주시는 부분도 있는데 예. 저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습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재판부도 뭐 예를 들면 재판을 할 때 그 사람의 습성이 일반적으로 그 행동을 계속하고 여러 번 반복하는 습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최순실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관련된 주사에 관련돼서 의존적인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좀 나타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 전 해인 2013년에도 비슷한 식의 행동이 반복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게 아까 말씀 주신 예.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특검이 이 지점에 되면요. 예. 사실 이제 주사 얘기 우리 그 국민들께서 너무 힘들어하세요. 맨 주사 얘기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께서 정말 이제 합리적으로 핵심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제일 잘 아니까 그 시간에 뭘 했는지 이거를 그냥 밝혀달라라고 변호인 측에 얘기했잖아요. 예. 빨리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빨리 서면으로 예. 사실관계 확인해서 그 헌법재판소에 이제 내주세요.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예, 안 그래도 어제 박 대통령이 이제 변호인단과 전체 회의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단순 명쾌한데 너무 의혹들이 많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단순 명쾌하게 그날 뭐 했는지 딱 밝혀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훈 기자, 이 특검은 이렇게 보질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김영재 원장도 마찬가지고 이 조혁 간호사, 이제 간호장교 대위도 여러 번 이제 소환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어떤 단서를 잡은 건가요? 김영재 원장의 경우에는 4월 16일 날 이 차트를 조작하는 흔적도 좀 보이고 골프를 치러 갔는데 톨게이트 비용이 다른 부분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미 이 특검에 가기 전에 검찰에서 예. 수사를 하다가 이제 말았는데 사실은 국정조사 과정도 밝혀진 게 꽤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연하게 드러난 그 내용 자체가 예.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진료 차트에 이 김씨. 서명이 뭔가 다르다. 그러니까 예. 위조된 정황이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김용재 원장이 제기했던 그 약의 양이 있는데 약이 굉장히 상당히 많다. 그래서 장모에게 프로포폴 그렇죠. 줬는데 이게 장모 70대 고령인 장모가 맞기에는 너무 많은 물량이 양이다. 많다. 특정 한 사람이 맞기 너무 많다. 그래서 예. 상식적인 측면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꽤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7시간 부분에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럼 과연 그게 연관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에 대한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검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 관련된 그 간호장교, 청와대에 근무했던 간호장교까지 출국 정지까지 시켜서 다시 조사를 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에 보니까 굉장한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당사자들이 진술을 하지 않는 다음에 예. 어떤 증거를 찾아내서 뭔가를 밝혀내겠다는 의지가 지금 보이고 있긴 합니다. 밝힐 수 있을까요? 그거야 뭐 특검의 실력이겠죠, 그게. 아니 예. 그 정도는 다 밝혀요. 그 수사를 정도는 이제 해보면 밝혀요? 왜냐하면 예. 이제 밝혀지는 이제는 겁니까?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예. 하는 거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그냥 증인으로 불러서 예. 물어보는 거랑 수사권을 가지고 사람한테 물어보는 예.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여러 드러난 것이 뭐냐면 적어도 대통령은 공식 의료 체계, 공식 보좌 체계를 다 무시하고 비선 의사, 비선 뭐 식사 뭐 이 전부 이런 비선을 주로 활용했다라는 게 너무나 이게 좀 충격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